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대전에서 한 중학생이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죠. 그런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엄마와 아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한 어머니가 여러 차례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아들까지 가세한 건데 결국 중학생 아들과 엄마 모두 법원에 구속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과 남성이 겉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린 재판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학생 아들 B군과 친모 40대 A씨입니다. 인정하세요.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대전시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자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당초엔 중학생 아들이 혼자 부부싸움을 말리다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법원은 B군이 만 15세 소년인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 수사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와 아들 B군이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내용을 발견해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A씨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번 범행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인 A씨는 지난달 잠을 자던 남편의 눈을 주사기로 찌르거나 이달 초에도 음식에 농약을 섞는 등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남편을 살해하려다 잠을 자던 남편이 깨어 몸싸움으로 번졌고 아들 B군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남편의 시신을 자동차로 옮겨 실은 뒤 A씨의 친정인 청양군으로 향했습니다.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숨겼지만 시신의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자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자신을 남편이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들 B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낮 12시 44분쯤 천안시 신부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해당 건물 전체와 옆 건물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옆 모텔 건물로 옮겨붙어 모텔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텔 투숙객과 식당 건물 손님 등 모두 23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1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노려 들이받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6살 A씨와 아내, 아버지 등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사고에서 진로 변경 중인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 점을 악용했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와 아버지까지 참여시켰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의심스러운 사고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물가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까지 갖춘 전기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불이 한번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화재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운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바닥을 타고 인근 차량을 덮칩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입니다. 옆에 있던 차량 4대를 더 태우고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 대전 소방본부가 진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기가 나는 차량의 창문을 깨고 차량 내부와 바닥에 물을 뿜는 호스를 투입합니다. 커다란 진화포로 차량을 아예 덮어 내부에선 물을 뿜고 외부 공기는 차단합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용광로에 버금가는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배터리를 여러 방식들로 열을 식혀 화재 확산을 막는 겁니다. 현장은 훈련 상황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12,735대로 지난 1년 사이 65%나 늘었고 충남 역시 1년 사이 74%나 증가해 그만큼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개인이 불을 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진화가 어렵습니다. 대전의 경우 일선 소방서가 차량을 물에 담글 수 있는 수조 2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장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현재로서는 직접 소방관이 다가가서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절연 장비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화는 감전의 위험도 커 소방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데 절연 장비를 현재보다 더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전기차만큼이나 소방 장비 도입 확대가 시급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 건립에 반발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등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400여 명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조립식 교실을 지어서 1,200여 명을 추가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교육당국이 현재로선 모듈러 교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등교 거부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등교할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0분입니다. 평소 같으면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60%의 학생들이 무기한 등교 거부에 들어가면서 교문 앞이 한산합니다. 대전에서 등교 거부가 일어난 건 2003년 대전 외고 이후 20년 만입니다. 대전 용산지구의 내년 입주 예정인 세대 자녀 수가 당초 예상의 2배인 1,200여 명에 육박할 걸로 나타나자 교육당국은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 36개의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설치에 들어가는데 학부모들은 용산초 학생 수가 400명에서 1,600명으로 늘게 돼 교육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등교 거부에 나섰습니다. 1,2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를 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명이 사용하는 강당과 운동장을 사실상 1,600명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나 각종 사고에 취약한 가건물의 안전 문제도 지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이 그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채로 그 시간에 등교를 했어요. 모듈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학부모들은 새로 입주하는 인원을 관평동 인근 3개 학교에도 분산할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1.5km가 넘는 통학거리와 학교의 반대 등 행정적 문제가 있어 모듈러 교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 안전 사고 발생 위험도 높으면서 무엇보다 그 분산 배치되는 그 대상 학교들의 학부모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력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지난해 대전 도안지구에서도 도시개발 소송으로 복용 초개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은 내년까지 모듈러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용산지구에서도 교육당국이 뒤늦게 학교 부지를 확보했지만 학교 완공까진 적어도 3, 4년이 더 걸려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최근 대전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충치와 치주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초중고 30개교를 학생 구강 건강관리 시범학교로 지정한 것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데 일부 보건교사들은 양치실과 칫솔 살균기 등 공용기구 설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본 예산에 들어있지 않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경해서 시범 사업으로 3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회 A 의원의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다 정당한 정책 제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문집 송자 대전판의 제작 과정이 담긴 다량의 미공개 일제강점기 문서 100여 점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송자 대전판은 조선 정조 1789년 평양에서 제작됐으나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소실됐으며 현재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된 송자 대전판은 이를 다시 판각한 것으로 대전 남간사에서 제작해 남간사본으로 불립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강원도 삼척의 유생 홍제모가 남간사본의 제작과 관련해 남긴 통고문과 입회원서, 관찰 등 99점으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유학자 우암 송시열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일제강점기 유림들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뿐 아니라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성과를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로 연결하는 의사과학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천여 명의 의대 졸업생 가운데 의사과학자가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카이스트와 대전시가 2026년까지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자의 대부분은 의사이면서 기초과학과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의사과학자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도 의사과학자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의과대학 졸업생 중 3.7%가 의사과학자로 육성되지만 국내는 0.3%에서 0.7% 수준입니다. 과거의 의료는 사실은 환자 보는 게 다였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런 게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이 의사과학자가 꼭 필요한데 카이스트와 대전시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문직 캠퍼스 10,000제곱미터에 오는 2026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의과학원을 건립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비 270억 원과 시비 80억 원, 카이스트 70억 원 등 총 4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그 질병 보면은 대부분의 약품이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98%가 수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길러서 산업을 만들고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고. 전임직 교수를 50명까지 확대하며 의과학 동물 실험동 등을 새로 구축하게 됩니다. 의과학원이 설립되면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연구는 물론 인공지능, 정밀 의료, 바이오 신약 연구 등 바이오 산업의 핵심 연구를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자 공유 공간도 마련되는데 미국 모더나 등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창업으로 대전을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대전이 대한민국 바이오 분야의 선두를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카이스트는 문직 캠퍼스를 의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로 조성해 기초와 임상, 산업화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나노반도체 바이오 조성에 따른 대전시의 신산업 육성 방향 제시를 위한 지역주도 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토론회가 대전시의회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전 지역 대학과 산업, 과학계 인사들이 나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대 졸업생들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 유치 방안, 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 이를 통한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전시가 임기 3년의 신임 대전관광공사 사장으로 윤성국 전 금강일보 대표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언론계에서 축적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활용해 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힘써주고 경영 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기업으로 육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민간법인과 88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민간기업과의 수의계약 규모가 관세청 880억 원, 통계청 227억 원, 조달청 74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계약법상 취업과 수의계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으나 홍 의원은 전관 예우 관행에 대한 구조적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 휴가 등으로 전날보다 700여 명 감소한 869명이 발생했습니다.